야구하면 또 이분 대구의 야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준혁 선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준혁.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됐으니까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팀이 조금 더 두터워졌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기 만족에 대한 기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을 야구 정도가 최상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우선은 이적한 선수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단장이 바뀌었고요. 네. 이정열 당장으로 바뀌었고 팀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인 거예요. 사실 대구 시민 야구장에 추억도 참 많으실 텐데 대구 야구의 역사가 거기에 다 있다고 봐야 되죠. 대구가 관심을 받는 역사상 한 10대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승엽 선수의 그 홈런 신기록이거든요. 2003년도 이때는 그 잠자리채가 나오면서 그 홈런볼을 잡기 위해서 등장을 할 정도로 제가 은퇴할 때 그 옆에 마트까지 다 그 하루 전부터 텐트를 쳐가면서 또 은퇴식 했을 때 또 이제 또 비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야구의 시원, 그러니까 한국 야구가 시작된 곳이 대구라는 곳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연도가 너무 좋습니다. 1899년. 대구 부시라고 이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부시, 이름은 해리. 표현이 좀 뭐하지만 미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험한 지역에 오면서 이 야구 망명이를 챙겨왔을 정도니 삼성 라이온즈는 슈퍼스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픔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던 것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프로야구도 얘기도 좀 해볼까 싶어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10개 구단이 아니었잖아요. 네, 6개 구단으로 시작을 했고 고교 야구 인기를 업어서 이제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첫 경기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첫 경기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MBC 청룡과의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에 1호 홈런이 이만수 선수였고 맞아요. 그때 동점 상황에서 끝내기 말로 홈런이 나왔어요. 이정도 선수라고 MBC 청룡 4번 타자인가 그랬는데 그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면서 끝내기 홈런을 쳐버렸어요. 서울 운동장에서. 그러면서 정말 고교 야구 인기를 프로야구로 빨리 흡수를 하는 그 82년도 이제 경기 수가 80경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였습니다. 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이 야구단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 같으면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MBC 청룡,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 오비베어즈, 롯데 자이언츠. 6개 구단. 이 팀들이 보면 이렇게 다 이게 동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사자, 마스코트가 뭐 있고. 마스코트가 뭐 혜태. 저는 뭐 괜히 그 산미 슈퍼스타즈 되게 좋아했어요. 마스코트가 막 멋있잖아요. 막 남들 다 동물인데. 배트를 든 슈퍼맨. 82년도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생길 때 실업팀에서 19명, 대학에서 3명에서 22명 엔트리로 들어왔거든요. 이건희 회장님이 정말 야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84년에. 그 당시에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때는 저희들이 왜 이래 헬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구단 다저스 구단에 다저스 타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 선수들하고 메이저리그 선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럼 트레이닝 시설도 같이 네, 이용하고. 똑같이 쓰면서 그러니까 삼성이 정말 대단한 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단단하게 또 탄탄하게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야구 초반에는 그 통합 우승이라고 하나요?
이런 또 상복은 좀 없었다. 또 뭐 이런 얘기는 있던데요. 그때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에서 청보로 넘어가는 감독이 누구냐면 강태정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이에요. 예. 대구 상고 장효조 선수를 길러낸 감독인데 그 감독님이 삼성 더그아웃에 있는 선수들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선수 뎁스가 탄탄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을 이제 코리아 시리즈 우승을 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선발이 그때는 거의 다 할 때예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최동원 선수가 4승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삼성은 계속 한국 시리즈는 올라가는데 우승을 못했고요. 그런 게 다 야구의 매력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뭐 뉴욕 양키스 같은 팀이 엄청난 돈을 뿌리지만 항상 우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구라는 매력이 항상 돈을 뭐 지원을 받는 만큼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로만 항상 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느낌은 삼성 라이온즈가 이길 것 같은데 네. 시합을 막상 해보면 혜태가 강팀인 거죠. 혜태 타이거즈가 강팀이고 그게 또 우리 KBO의 40몇 년 역사에서 혜태 왕조의 시간을 구축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재밌는 추억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85년도 이제 전기 후기로 나눠져 있었는데 뭐 워낙 팀이 좋으니까 전기 후기를 모두 다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유일하게 없었던 시즌이 85년도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기 우승팀과 후기 네, 우승팀이 우승팀이 한국 한국 시리즈를 시리즈를 치러서 했는데. 통합 우승을 가리는데 그런데 뭐 다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판매 진영이 1루에 김영선, 4수를 예비열 한영전 번트전 번트됐습니다. 김수진 거의 가져서 1루에 뜬다 1루에서 아웃 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김영석 감독의 한가를 보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처음으로 이제 우승을 하는데 그 전에 과정이 한국 시리즈 7번인데 7번 다 준우승만 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으로서는 그러니까 투자는 정말 많이 하는데 맨날 준우승만 하니까 얼마나 좀 한이 많이 맺혔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전에 혜태로 트레이드 된 적이 있잖아요. 혜태로 트레이드 될 때 우승을 시키지 못하는 4번 타자라고 하면서 그때 금명도 트레이드가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이제 99년도입니다. 예,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서 첫 해에 2000년도 우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승 그 어떤 기쁨이 더 배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삼성 라이온즈의 팬분들은 다 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2002년 통합 우승할 때 얘기하시는 너무 오래 거죠. 걸렸잖아요. 예. 예, 여기입니다. 삼성 화이팅! 몇대 이길 것 같아요? 11대 9로 이깁니다. 삼성 최강 삼성. 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계세요? 너무 기뻐서요. 복수해도 괜찮아요. 삼성이 우승했으니까. 삼성 화이팅! 동점 됐을 때 이길 수 있다는 동점 됐을 때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뭐 내일 가서도 우리가 이긴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오늘 게임에서 끝낼 수 있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삼성의 한을 이제 풀었으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우승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가 야구 25년 하면서 우승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예, 정말 너무 기쁘고 소원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의 그 오랜 침묵이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깨졌다 이렇게 하면서 2002년 왕조의 시작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참 삼성 라이온즈는 슈퍼스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오승환 투수가 지금도 이제 하지만 한미일 그것도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 2년 있었는데 예. 이 2년 모두 다 세이브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로 갔고 지난해도 보면 조금 무너질 듯 하는데 시즌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슈퍼스타들이 많은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구 시민 야구장 시대를 마감하고 또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기대도 컸는데 개장하고 참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의 팔각 이제 구장의 인원 수용 규모가 29,000명. 뭐 비유하자면은 원룸에서 강남 오피스텔로 이사한 뭐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이렇게 포근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 한번 갔었는데 얘가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믿는 거죠. 지 혼자 뭘 먹으러 가. 이 자리에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걸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구를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뭐 먹고 있고 야구장 처음에 구경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야구구나. 야구를 100% 다 보는 게 아니고 반만 보고 반은 먹고 있고 야구장 안에 어떤 음식 음식 먹거리가 입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팬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환경이 우선 쾌적해졌고요. 일단 접근성도 엄청 좋아졌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도 엄청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민 야구장 때보다는 훨씬 많은 인용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 가까워서 교통편이 너무 편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오기 좋고 먹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포토카드 뽑는 그런 것 재미도 있고 저는 포토카드 모으는 거 좋아해서 네. 그리고 인생 네컷도 좋고요. 그리고 시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각 구장마다 또 유명한 먹거리를 또 막 모아서 이렇게 축제같이 하고 이런 얘기도 또 전해 듣긴 했었는데 어쨌든 관객들 입장에서는 야구를 즐기는 편의시설이 더 좋아지고 부대시설이 다양해진 것도 있지만 투수들에게는 또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구 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그런 구장이다 보니까요. 이제 투수들이 뭐 공이 뜨면은 넘어갈 확률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투수들한테는 좀 힘들죠. 대신에 이제 타자들은 더 좋은데 과거보다 훨씬 더 구장이 커진 느낌이 나는데도 그러니까 홈런 치기가 더 쉬워졌다라는 것도 비전문가가 볼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리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라이온즈 파크는 약간 외야가 보통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외야가 때문에 좀 짧다 자중간이나 이렇게가 더 홈런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가보면 그러니까 내야만 규정이 똑같지 외야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장마다 특색이 있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아버지 집에 이제 놀러 가면은 이제 저녁 먹을 때 보면은 오늘 야구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막 역설적으로 활기찹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게 아버지 말씀이 저는 잘 계속 못 봤는데 삼성이 자꾸 처음부터 뭐 졌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막 잘 이기다가 힘이 부족하다. 마지막에 역전 당한다고 하면서 막 험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저도 막 힘들더라고요. 다들 가을 야구 이번에는 꼭 봤으면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시즌 초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떨어지면 지난해 같이 삼성은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지난해 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꼴찌였어요. 5월 말까지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시즌이 끝났을 때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는 시즌 초반에 조금 부진하면서 6월 달에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는 한 번도 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삼성의 전력이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구장이 좀 다른 구장에 비하면은 좀 작은 편이거든요. 홈런이 잘 나온다고. 타자 친화적인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포를 좀 쳐줘야 되는데 지금 다 단타형의 선수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뭐 김지찬 선수도 그렇고 또 뭐 김현준 선수라든지 다 사실은 짧게 그런 치는 스타일인데 그나마 어린 선수 중에서 가장 포를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이재현 선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그 코칭만 좀 잘하고 조금만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은 뭐 홈런 20개까지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타자가 이재현 선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거포의 계보를 좀 이어야 삼성의 그 불타선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구장이 조금 삼성하고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만은 팀클러라는 게 조금 변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원래 공격이 강한 팀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피홈런보다 삼성이 치는 홈런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삼성 성적도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거고요. 오명일 수 있는데 뭐 투쓰의 무덤이다라고 하지만 이 라팍의 저주도 풀리는 순간 그 순간을 또 팬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시고 해설하시고 하면 잘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라이온즈 파크의 경기 승부 이런 거는요 관중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밖에서 보면 이기고 있는지 삼성이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데 본 적 있으실까요? SNS를 보니까 뭐 저는 가서 못 봤는데 그 경관 조명이 그거 보면 경기 상황 같은 거 알 수 있게 뭐 그런 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저도 그거 참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좋은 아이디어. 네, 왜냐하면 퇴근하면서 그죠? 빨리 집에 가서 틀어볼까? 이런 그리고 지고 느낌 있으면 네. 운전은 하지만 좀 마음으로 응원을 더 못하게 되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중들만의 것이 아닌 거죠. 운전이 더 안 될 수도 있죠. 아, 화나 색깔. 의원님들은 정말 이 야구장의 변모 이런 것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시민 야구장에서 달라진 요즘 새로운 야구장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지금 뭐 특히 뭐 라팍 같은 경우는 뭐 처음 딱 생겨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라팍 생기는 순간에 여기는 우리 팬들이 정말 쉴 수 있고 그런 원정 팬도 와서. 예. 원래는 이제 주류공원에 야구장 치려다가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자연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조금 더 예산이 있었으면 지붕을 조금 더 뺐더라면 네, 관중석으로 조금 더 빼면 이제 비가 오더라도 조금 더 대비하기가 더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구장에서 이제 삼성이 성적만 조금 더 잘 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는데. 금상첨화죠. 네.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이제는 삼성 라이온즈가 조금 좋아질 시기는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FA가 되면서 삼성에서는 이룰 걸 다 이뤄봤으니까 타 팀에 또 본인들 고향팀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라팍에 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FA 선수들을 이제 한두 명 정도 받아오고 이러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FA 선수들을 놓치는 거는 또 베테랑에 대한 예우나 관리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그 FA 되고 스타급 선수들이 다 어린 시절을 다 겪고 이제 크면서 이제 스타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프론트 입장에서 이제 좀 봤을 때 어릴 때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스타가 됐으면 스타적인 어떤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선수들이 좀 많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팀들로 다 어떻게 이적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 코칭 스텝 보면 외부 코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타 팀에 보면 삼성 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 떡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게 느끼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선수들을 오히려 감독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나누는 이런 얘기들은 저희 그 라이온즈 팬들도 다 하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지적들, 뭐 삼성 팬들도 워낙에 또 깊숙이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질책도 하고 비판도 하고 지더라도 또 그 다음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올 시즌도 야구를 또 즐기고 또 즐길 겁니다. 분위기 바꿔보기 위해서 좀 재밌는 얘기들도 해볼까 싶은데요. 야구공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익숙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야구공을 이걸 처음 잡아봐서 제대로 잡은 게 맞나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지금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입니다. 붉은 실밥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무게도 이것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러고 그냥 가죽 조각 4장을 붙인 딱딱한 공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옛날 야구공은 재료가 또 막 신기한 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납덩어리, 돌, 총알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놔두고 가죽으로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공을 만들기도 했고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 보면 저도 말만 들었는데 막 축구공을 그 돼지 오줌보로 막 축구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축구는 그랬잖아요. 예. 그거랑 좀 비슷하게 야구에도 그런 재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철갑, 상어, 눈알 이걸 이제 이걸 갖고 공을 재료로 삼았다고 해요. 그건 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좀 딱딱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정말로. 예전에는 야구 초창기에는 공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투수가 알아서 동그랗게 다 만들어 온대요. 자기가 투수가 직접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와서 진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돌멩이 옆에서 쌀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규격을 만들자라는 어떤 생각이 나온 거죠. 딱 지금의 크기로 정해진 거는 187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볼의 무게가 141.7g에서 148.8g 사이입니다. 둘레는 22.9cm 그리고 23.5cm 그 안이어야 됩니다. 네, 이 실밥도 중요한 거고요. 그 실밥이 108마디입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특히 108번 내 그래 얘기하잖아요. 진짜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겠죠. 108. 연결시킨 거예요, 해서? 네. 그 마디는 똑같고요. 108마디고 거기에 따라 이제 실밥이 조금 더 도톰할 수가 있고 이제 아무리 기계가 만들어도 이제 선수들, 투수들마다 조금 선호하는 유형이 달라서 이제 볼을 바꿔달라고도 하잖아요. 경기를 통해서. 이런 뭐 실밥이라든지 이런 건 투수에게만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투수도 그렇지만 타자들도 그래도 실밥이 있기 때문에 막 회전돼서 오면은 약간 불그스름하게 오면서 같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그 치는 순간 보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방향까지도? 방향까지 이렇게. 뭐 방향까지 뭐 그냥 물체를 보고 때리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다 보고 칠 수는 없죠. 감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저기 생각하기 시작하면 늦다 이러던데요. 의원님께서 공에 적혀 있는 글자도 다 보이신대요. 정말? 저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짜요? 그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웃기려고 한 얘기고 우리 다 믿고 있었습니다. 예, 한국 야구 위엔나라고 적혀 있거든요. 진짜로 안 보입니다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옛날 선수 시절에 또 품으셨던 위풍당당. 이거 제가 선수 때 쓰던 배트. 예, 배트 봅시다. 좀 뭐 스윙 한번 해보라는데. 예. 와. 볼이 안 보입니다. 아직 하고 있네요. 정말 이 타법으로 얼마나 많은 기록을 또 제조해 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타법이 좀 특이한데요. 이제 그
치고 나서 만세 부르는 듯이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전에 2002년도에 슬럼프가 엄청 심하게 왔는데 그때가 이렇게 양쪽 어깨에 다 물이 차가지고 어깨가 조금 그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수술하게 되면 1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 때 이제 30 중반대에는 보통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병원 의사가 이게 어깨에다 주사위로 물을 다 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니시가 끝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제 만들어낸 게 한 팔을 놓으면서 만세 부르는 듯하게 그러면은 이게 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포즈가 사연이 있네요. 예.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개발해서 만들어낸 타격포입니다. 요거는 세계에서 딱 저 혼자 쓰는 유일한 타격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변신이라고 봐야 되죠. 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쳤을 때 놓는 거 말고도 의원님만의 좀 독특한 그립법, 야구 방망이를 잡는 법. 빠든이라 그러잖아요. 빠든을 제가 이제 창시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배트 던진다? 배트 던지는 거, 배트를 던져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땅 때리는 게 아니고 마치 빨래 짜주듯이 그러면 공이 회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요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가 그러면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맞는 순간에 마치 빨래 짜듯이 쭉 쥐어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 더 회전이 멀리 걸리겠죠. 나갈 수 있게 되는 예. 거예요. 제가 치는 공 회전을 걸어보는 거예요. 아니 방송에서 처음으로 지금 공개한. 방송에는 뭐 거의 처음이나. 그럼 어쨌든 이런 뭐 영업 비밀이지만 이미 이제 영업을 끝내셨으니까 거의 뭐 이제 피니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지금은 이제 솔직히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한테 이제 좀 많이 주고 싶어요. 후배들이 잘하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리 만족한다 그래야 되나? 네, 혹시 나에게 맞는 배트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찾아서 선수들마다 맞춤형 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양준혁 선수도 혹시 본인에게 맞춤하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카나다산 배트인데요. 네. 솔직히 뭐 저 정도면 이 국내에서 다 협찬해주고 다 하거든요. 제가 다 마다하고 제한테는 이 배트가 맞아가지고 카나다에 직접 주문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거의 한 1년 걸려요. 하나 혹시 받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많이 여러 주문하죠. 개, 예, 그래서 저는 주문하면 최소한 100자루 이상 주문합니다. 치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고 이러니까요. 하니까. 예. 예전에도 제가 보면 뭐 이만수 선수, 장효조 선수 이렇게 80년대의 대스타들을 보면은 방망이를 정말 신주 모시듯이 모십니다. 프로고 아마고 1, 2번 치느냐 안 그러면 몇 번을 치는지 물어보지요. 3, 4번 친다 하면은 탑 바란스 가는 거 해줘야 되고 1, 2번 치는 사람은 미들 바란스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구분이 되는 거고 키와 또 뭐 손 크기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니까 똑같지는 않아지. 같은 프로 선수라도 무게도 틀리고 길이도 틀리고 또 그 모형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줘야 야구 선수는 기분 좋게 잘 치고 잘 맞추지. 야구 선수는 방망이가 자기가 무기고 밥줄인데 어떤 간에 잘 해주려고 나도 노력도 많이 했지. 이승엽이 여기 삼성이고 김기태, 이승희, 박한희, 최동수, 이성보는 이거는 옛날 쌍바울이고 김기태.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승엽 선수가 저한테 제일 역사에 오래 남지 지금 다른 사람보다. 그 선수는 방망이를 만들어 주니까 자기 스타일이 딱 맞았다고 다른 스타일로 바꾸지도 안 하고 계속 저 것도 좋다고 써주니까 또 저한테 기억이 남고 고맙죠. 스타가 써주니까. 다른 선수는 둥글게 하는데 이승엽 선수는 무처럼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더 기억이 나는 거지. 스타일이 다른 사람보다 틀리니까.
똑같이 만들어도 공이 잘 안 만들, 잘 안 텐트가 있고 잘 텐트가 있는데 그거는 나무 제일 때가 나무가 좀 강한 거 있고 무른 거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거고 수작업은 기계를 하면 사람은 편한데 처음에 배울 때부터 수작업을 한 40년 하다 보니까 그게 손에 하면 이겨가지고 자동 기계가 더 어색한 거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40년 넘도록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가지고 홈런 쳤다고 그 연락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아, 내가 만드는 거 가지고 방망이 홈런 쳤다 이렇게 돼. 엄청 기분 좋고, 아, 내가 이 직업을 선택 잘했구나. 지금도 이 나이에 또 이걸 하고 있으니까 좋고, 그분들이 안 써줬으면은 내 방망이가 알려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잘함으로 써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 유지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다라는 거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껌무게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흔들어 보면서 또 그리고 쳤는데 이제 뭐 홈런이 나오고 또 그날 성적이 뭐 좋다. 4안타 네. 치고 막 그런 이게 이제 내 손에 맞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자기한테 이제 맞는 거죠.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있으면은 가장 중간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거든요. 가장 단단하고 스피치가 가장 좋거든요. 그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그 주문하시는 그분 말로는 가장 좋은 부위는 베이리본즈한테 가고, 예, 그 옆에 이제 제베트가 이렇게 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아니 보면은 그 구자욱 선수는 그 손잡이가 좀 두껍다고 하고 다 그리고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또 두께부터 손잡이까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어지게 만든다고 하는데 강정호 선수가 보면 그립자 볼 때 보면 굉장히 가늘거든요. 가르는 선수들은 이 손목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굴수입니다. 그래서 뱃을 그냥 끌고 나가서 때린다는 거죠. 선수들이 들고 있는 방망이가 다 같지 않다는 것도 저도 오늘 새롭게 들었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 운칠기삼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스포츠는 절대 운으로 그냥 한 번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1년 12달 계속 게임하기 때문에 운으로 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또 팬들이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 응원 문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첫 신인 때는 굉장히 좀 거칠었죠. 그때는 이제 올림픽 하고 이제 뭐 월드컵 하고 나서부터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선수 시절 때만 해도 막 진짜 라면 국물에 얼굴에 맞기도 했었어요. 진짜 막 족발이 막 날라오고 옛날에 막 그랬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좀 야구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요. 초창기에는 정말 대단했죠. 특히 삼성 해태 경기하면 뭐 특히 이제 강주 가잖아요. 강주 가면은 한 팔에 우리가 리드하고 있으면 수비치 한 5m, 10m 앞쪽으로 당깁니다. 하도 많이 던지니까. 헬멧 쓰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시절은. 그만큼 이제 또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울분을 또 야구장에 와서 이렇게 터뜨리는 그런 분들도 많고 선수들 귀에 다 들립니다. 다른 거는 응원하는 건 잘 안 들리는데 욕하는 소리는 들려요. 그러면 사실 지장이 있나요? 거슬릴 정도로 계속 막 이렇게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가서 욕하는 게 아니고 모자 벗고 딱 뒤에서 인사를 딱 합니다. 그러면은 예의를 딱 오히려 그럼 욕 안 해요. 갖추시면 반대로 그런 식으로 딱 그렇게 좀 저는 좀 대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삼성이라서 좋아합니다. 다들 삼성 팬이라면 다들 믿고 있듯이 왕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믿고 다 계속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수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액션도 재미가 있고 홈런도 빵빵 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저는 이승엽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승엽 선수는 홈런을 많이 치고 우리나라의 국민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이제 원태인 선수인데요. 언제나 꿋꿋하게 이제 삼성을 막아주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좀 잘해가지고 랍학에서 가을 야구 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이게 근데 야구장이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그냥 연습 게임 하는 거 없고 별로 야구 할 맛 안 나거든요.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연습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관중들 오셔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러면은 그 아드레날린이 막 날리면서 힘이 막 그때 막 진짜 납니다. 지든 이기든 이렇게 또 선수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또 그들끼리 또 하나가 되는 이런 문화가 또 우리의 야구장을 또 야구를 지탱해온 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응원을 막 해주면 선수들에게는 힘이 엄청 나죠. 저는 그래서 야구할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야구장에 와야 어떤 그런 함성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예. 그렇게 외치는 거를 일상에서 못 하잖아요. 그럼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가면 다 이상하거든요. 다 이상한 거야, 다. 그리고 그 안에 다 이상하니까 그때 막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뿜을 수도 있고 또 야구장에서는 또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만 우도 하고 막 좀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근데 밖에서 못 하죠. 야구장에 가면 이렇게 분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면 얼싸안게도 되고 그리고 또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율동을 하잖아요. 그런 게 뭔가 이제 갇혀있던 나를 좀 발산하는 그런 해방감을 저는 느껴서 아이들과 종종 가기도 합니다. 다 각 선수마다 응원곡이 다 있어요. 예.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저만의 또 응원가가 있어가지고 제 타석에 나가면은 항상 또 팬분들이 막 이렇게 응원 불러주고 하면은 좀 힘이 절로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삼성의 응원 문화는 구단 가운데서도 또 손꼽히는 그런 응원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바로 오늘의 시민이 숨어 계시거든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 그것도 시스템 작업만 한 게 그거 한번 스무 선수 인터뷰 왜 해요? 라이온즈 TV에서 따로 찍어야지. 이거 참참차 이벤트 할 때 시계 뜨죠? 안 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준비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주고받고 영상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좀 호흡을 맞추는 이제 요거 하고 각자 현장 가서 준비되면은 살짝 올라가서 좀 더 맞춰봐야 돼요.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수가 좀 더 따라오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무난하게 좀 지나갈 수 있게 또 생각 많이 하고 생각한 만큼 움직일 수 있게 좀 미리미리 움직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 이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맞춰서 이제 멜로디 라인을 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허니크루와 함께 또 이제 작업을 하죠. 이제 제가 만들었다 보니까 쉽게 만든 곡들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새롭다? 네, 항상 새롭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또 함께 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팬을 대표하는 위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더 응원하려고 하고 제가 더 먼저 좀 뛰려고 노력하고 오늘은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제 올 시즌부터 엘도라도라는 이제 응원가가 돌아왔기 때문에 엘도라도를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또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응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삼성 강민호, 오오 강민호. 제가 삼성구장. 최강 삼성 히어로 누구 김영우. 빠밤 빠밤 위풍당당 양준혁. 위풍당당 양준혁. 저는 처음에는 이제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한다고 선공개가 되자마자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세계 어딜 가도 없는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르면서 항상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희만의 독특한 노래고 저희만의 딱 웅장함이 느껴지는 응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이제 삼성 라이온즈 자랑인 것 같습니다. 응원가가 돌아오면서 제가 또 다시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니까요. 우리 선수들도 더 힘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원 단장님이 너무 이제 리드를 잘 하셔가지고 너무 신나요. 그래서 9회 말까지 너무 재밌게 응원할 수 있어요. 진짜 선수들 한 명 한 명에 맞는 응원가랑 안무들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따라하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지금도 진짜 중독성 짱. 평소에도 계속 따라 부르게 되는 응원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다가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뭐 경기 내용을 떠나서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고요. 우리 선수들 하나씩 또 승리를 향한 퍼즐을 맞춰갈 수 있게 함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팬 여러분들 화이팅! 위풍당당 양준혁 또 응원가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양 선수 어떠세요? 예, 오랜만에 보시니까 또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예. 이제 뭐 응원단장, 치어리더가 더 유명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 맞아요. 네. 보신 김상원 단장도 정말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것 예.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선수보다 오히려 김상원 단장이 더 유명해요. 응원문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 미국에 있던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 야구하러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응원하러. 서포터즈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지금. 라이온즈의 예. 서포터즈들이 각 지역에 다 포진해 있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서울 잠실 경기 가면 또 서울 위주로 또 오고 이러면서 응원 문화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응원 문화는 선수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응원 문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사가 생각보다 깊어요. 홍남파 선생님께서 작곡한 야구 전 이런 응원가가 있거든요. 이 노래가 1916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배팅 들고 썩 나서니 원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갈겨보아라 홈런으로. 세컨드야 주의해라 공 굴러간다. 어화 호민이로다. 호민. 이게 뭐 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야구가 가지고 있는 강한 공격성 있잖아요. 강한 어떤 이펙트를 굉장히 살린 그런 실책도 하지 마라 라는 이제 이루수야 공 간다 주의하라 이런 말도 나오고 대증보음 풍령월 신식 창가집이라는 그 노래책에 또 좀 그 야구가라는 거가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는 그 우리 지역 월북 작곡가신데요. 박운영 선생이 지은 뭐 노래도 또 야구 응원가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분들도 야구를 참 좋아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런 역사성을 보면 야구의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구는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보는 것도 야구인 거죠. 야구는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또 야구가 존재하는 거고 야구를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응원만 해도 야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아요. 오늘 야구의 역사와 또 우리의 그 홈팀이라고 봐야죠. 라이온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야구 응원팀을 얘기하면 유독 또 우리는 고향을 밝히게 되는 정체성이 되는 이런 구단을 갖고 있는데요. 대구 그리고 경북의 삼성 라이온즈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상을 이겨내면서 또 이제 더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시즌을 넘어가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팬분들도 이제 144경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과도 연결시켜 보면서 또 발전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이러면서 느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구 경북 쪽의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과 무관하게 대구의 또 자랑이자 자부심이기도 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원년부터 함께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모쪼록 성적까지 선수들과 또 우리 팬들이 바라는 대로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야구 시작부터 응원하고요. 팬들도 야구와 함께 희로애락을 갖고 더 풍성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과 함께하는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